Hello everyone! 언제나 오픽의 제나입니다. 여러분, 돌발 주제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워낙 돌발 주제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가장 빈출인 돌발 주제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돌발 주제는 매번 시험장에서 랜덤하게 골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딱 이거만 공부하세요와 같이 몇 가지만 골라드릴 순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략히라도 할 말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픽이 처음인 분들, 그리고 고득점을 목표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돌발 주제 준비 과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먼저 다양한 돌발 주제들을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연결지어서 묶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각 주제별 필수 표현, 즉 필수 키워드를 배워볼 거예요. 시험장 화면에 면접관이 주는 그 문제를 들을 때 처음 듣는 돌발 주제가 없도록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아셔야 하는 핵심 키워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 표현들이 입에 자연스럽게 붙도록 큰 소리로 따라 말해보세요. 유튜브에 언제나 오픽을 검색하세요. 그럼 먼저 돌발 주제를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연관 주제들끼리 묶어볼게요. 첫 번째는 건강 관련 카테고리, 건강 유지, 음식 및 요리. 두 번째는 장소 관련 카테고리, 음식점, 은행, 호텔. 세 번째는 사는 곳 관련 카테고리, 가구, 가전제품, 집안일, 재활용. 네 번째는 휴일 관련 카테고리, 명절, 여가 및 자유시간, 모임 및 기념일, 약속 및 예약. 마지막은 기술 관련 카테고리, 전화기, 인터넷, 산업 및 회사.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조금 전 소개해드린 각각의 돌발 주제별 키워드를 배워볼게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에 포함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듣고 바로 이해하는 리스닝이 되어야 하고요. 또 여러분의 답변에도 넣어 말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소리내어 함께 따라 말하시면서 입으로 외워가세요. 첫 번째, 건강 관련, 건강 유지, a healthy person. A healthy person you know. 너가 아는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해봐 라고 나올 수 있어요. Healthy person. Maintain health. 건강을 유지하다. 여기에는 소유격을 붙여서 maintain my health, maintain their health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럴 땐 그들의 건강, maintain their health가 되고요. 건강 유지하다 단어는 stay healthy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stay healthy라는 발음이고요. healthy, 건강하게 먹다, eat healthy. healthily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편적으로 eat healthy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 먹어요. eat well, have a balanced diet. 자, 난이도를 올렸죠? 그냥 잘 먹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a balanced diet. 균형 잡힌 식단을 가져요. have a balanced diet. 근데 건강 얘기하실 땐 먹는 거 말고도 운동 얘기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work out. 운동하려고 노력하는 거라면 try to work out. 그 다음은 음식 및 요리입니다. popular dishes, traditional dishes in your country. 너희 나라의 인기 있는 요리, 전통적인 요리를 물어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물어본다면 a popular dish in your country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 요리의 the main ingredients, 주 재료도 물어볼 수 있어요. the main ingredients. 그런데 음식과 요리라는 주제는 건강과 함께 나와서 건강한 음식을 뭘 먹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eat healthy foods.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거니까 집에서 건강한 식사를 요리한다고 할 수 있겠죠? cook healthy meals. th 발음을 주의하세요. healthy meals. 두 번째 카테고리는 장소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점, visit a restaurant. 물론 여러분 음식점에 가요, go to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visit a restaurant도 많이 쓰고요. 그 말은 여러분 외식하시는 거잖아요. 외식하다, eat out. 여러분이 이탈리안 음식점에서 외식하시는 거라면 eat out at an Italian restaurant, eat out at a Korean restaurant 이라고 at을 붙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음식점 말고도 그 배달해서 먹는 배달 음식점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해서 먹다, get food delivered. 그래서 eat out,
get food delivered. 동사니까요. 같이 묶어서 연습해 보시고요. Typical restaurants in your country. 그래서 restaurant인데도 그 전형적인 너희 나라 음식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Typical restaurants in your country.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ake-out restaurant, delivery restaurant. 그래서 배달 음식점, delivery restaurants. 여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얘기한다면 my favorite restaurant. 내가 좋아하는 메뉴라면 my favorite menu. 그 음식점이 어떤 요리를 팔아요 라면 serve라는 동사를 써주세요. 아주 맛있는 피자를 팔아요. serve really good pizza. serve food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은행입니다. visit a bank, visit a bank.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o to a bank, visit a bank. 근데 은행 가시면 여러분 일단 창구에서 그 은행원 분들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죠? speak to a teller, speak to a teller. speak to a teller 하실 땐 계좌를 열고 닫는 등의 그런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a bank account를 열다 닫다 알아두세요. open a bank account, close a bank account. 그런데 speak to a teller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밖에 있는 ATM 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use an ATM. use an ATM. 여러분 ATM 기기에서는 뭘 하시나요? 아주 간단한 그런 업무를 하잖아요. 뭐 계좌 잔액도 확인하고 돈을 출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basic transactions이라고 하는데요. Take care of basic transactions. 어렵지만 발음 다시 해볼게요. Take care of basic transactions. 여기서 basic 아니고요. basic transactions. basic transactions 두 가지만 배워볼까요? 돈을 입금하다, deposit money. deposit, 넣는 거고요. 빼는 거, 출금하는 건 withdraw money. withdraw money. 그런데 제 원어민 친구들은 그 돈을 뽑다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pull out cash. 이제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장소 카테고리의 마지막은 호텔입니다. 여러분 호텔은 hotel 하고 텔의 강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호텔 많이 반복해 보시고요. 호텔의 경우에는 예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Make a reservation for a room. Make a reservation for a room. 그렇다면 여러분은 호텔에서 머문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Stay at a hotel. at a hotel. Stay at a hotel. 그렇다면 여러분 호텔에서의 경험 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도착을 했고 체크인도 하고 이제 그런 단어들도 알아놓아야겠죠? Arrive at a hotel, check in at a hotel. 그래서 at a hotel은 그대로 변동하지 않았네요. 자, 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호텔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A memorable hotel. 그 호텔의 facilities, 시설도 묘사할 수 있겠죠? Unique facilities, 독특한 시설. Unique facilities. 자, 세 번째 카테고리로 갈게요. 이번엔 사는 곳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가구 및 가전 제품인데요. 상당히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주제니까요. 여러분도 꼭 알아두세요. 먼저 furniture, 가구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all furniture, to furniture 할 수 없고요. many furnitures도 틀립니다. 이럴 때는 그 종류, kinds of 같은 단어를 써서 many kinds of furniture, 많은 종류의 가구라고 하실 수 있어요. many kinds of furniture. 자, 그런데 오픽 돌발 주제에서는 네가 좋아하는 가구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favorite furniture가 아니고 piece라는 그 단위를 써주세요. 마치 하나의 조각처럼요. 그래서 your favorite piece of furniture. 자, my로 바꿔보면 my favorite piece of furniture. 그런데 가전제품은 뭔가 가구랑 비슷한 것 같지만 가전제품인 appliance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s를 붙이실 수 있어요. appliances. 여기서도 많은 종류의 가전제품이라고 한다면 many kinds of appliances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전제품은 home을 붙여서 a home appliance, 그리고 전자제품을 말할 땐 an electronic appliance. 강세는 일렉에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An electronic appliance.
사는 곳 관련하면 또 집안일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집안일을 하다. 그래서 먼저 기본 동사는 do입니다. do 뒤에다가 여러분이 집안일이라는 단어로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do housework, do house chores, do household chores. household chores 좀 어렵죠? 가정, 한 가구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추가적인 단어 하나 더 알려드리면 household responsibilities, 책임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너가 집에서 갖고 있는 그 집안일의 책임감이 뭐냐, What are your household responsibilities?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세 가지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꼭 알아들을 수 있게 한 가지는 입에 꼭 붙여서 외워보세요. household chores. 자, 사는 곳 관련 마지막 주제는 재활용입니다. 이 대망의 어려운 이 재활용, 어려울수록 우리 단어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자, 가장 베이직 단어는 recycle, 재활용하다, recycle. 그런데 이 재활용을 조금 더 차원 있게,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아주 잘 합니다. 그러면 practice, 실행하다, practice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또 사회 거리두기를 실행하잖아요. 이럴 때도 practice social distancing 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practice, 정말 좋은 단어예요. practice recycling, practice recycling.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집에서 재활용하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재활용품을 이렇게 분리하죠? 그리고 막 가지고 나가요. 또 막 모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들, 동사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재활용품을 분리한다라고 해볼게요. Separate the recycling. The recycling이 재활용품이 될 수 있어요. the가 붙으면서 그 재활용품 물건, 그런 명사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Separate the recycling. Separate the recycling. 자, 그러면 그 재활용품을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Take out the recycling. Take out the recycling. 사실 여러분,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도 take out the trash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동사 하나만 더 배울게요. 여러분, 집에서 막 그 비닐 같은 거 따로 모아서 우리 재활용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재활용 잘하죠. 자, 그럴 때는 gather the items separately. 그 물건, 그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모으는 거예요. glass는 glass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여러분도 해볼까요? Gather the items separately.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A designated area for the recycling. A designated area for the recycling. 자, 네 번째 카테고리는 휴일 관련입니다. 휴일. 정말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절이에요. 여러분, 명절하면 아주 큼직한 명절들이 많은데 그거 중에 하나를 물어보면 a major holiday라고 나올 수 있어요. 발음은 할리 아니고 할러에 가까워요. holiday. holiday. So what is a major holiday in your country? A major holiday. 여러분의 답변에서는 가장 큰 홀리데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 biggest holiday. The biggest holiday. 그런데 경험도 물어볼 수 있으므로 the most recent holiday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네가 겪었던 holiday 이야기. holiday 하면 또 명절 그 관습, 그런 우리 전통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holiday customs, holiday customs. 우리가 그 홀리데이를 어떻게 기념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celebrate 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celebrate a holiday.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의 추석을 기념한다 라고 한다면 celebrate Korean Thanksgiving. 혹은 그냥 고유명사니까 celebrate 추석 하실 수 있고요. 이 celebrate 자리 대신에 spend라고 하시면 spend a holiday, spend Christmas, spend New Year's Day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주제는 여가 및 자유 시간입니다. 자유 시간, free time인데요. 꽤 쉬운 듯 하면서도 아주 빈줄이에요. free time을 어떻게 보냅니까? spend your free time. spend your free time. 친구, 가족을 붙여서 spend time with friends or family. 친구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Spend time with friends or family. Spend time with friends or family. 또 여러분 이런 자유시간 하면 여가 활동이 떠오르면 좋겠죠. 여러분이 설문 주제에서 고르시는 그러한 주제 내용들을 여기 돌발 주제에 넣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leisure activities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여가 활동을 하다. Do leisure. 여러분 leisure 아니고요. leisure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그 다음 주제는 모임 및 기념일입니다. 모임은 모이다라는 gather에서
gathering 하면 모임이 되고요. 또 기념일 같은 것도 celebrate 하는 거니까 celebration이 됩니다. 자, 명사로 같이 해볼까요? A gathering, a celebration. A gathering, a celebration. 그럼 이제 모임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have a gathering, have gatherings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이 친구나 또 사회적인 그런 모임 같은 얘기라면 have social gatherings가 될 수 있고요. social gatherings. 또 뭔가 특별한 날. 그러면 special occasions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날이면 뭐 진짜 생일일 수도 있고 우리는 또 Parents Day도 있고 부모님 어버이날도 있고 또 뭐 결혼하신 분들은 Wedding Anniversary도 있잖아요. 그런 날들을 모두 통틀어서 special occasions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날에는 우리 좀 친구들랑도 모이고 가족끼리도 모이니까 get together with friends, get together 이라는 동사도 알아두세요. get together with family. 약속 및 예약이라는 주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약이라는 단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알아두세요. An appointment. 그러니까 예약은 한 개, 두 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an appointment. An appointment. 자, 예약을 하다라면 make라는 동사 혹은 set up이라는 동사를 써서 make an appointment. 여러분 연음이 어려우니까 천천히 같이 해볼까요? Make an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set up an appointment. 자, 어디에서 예약을 할까요? at 어디를 넣으시면 돼요. Make an appointment at 무슨 클리닉, 뭐 무슨 doctor's office가 될 수도 있고요. 전화로 예약을 하니까 전화로 over the phone, over the phone. 전화로 예약을 하다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이 되겠고요. 자, 예약은 왜 할까요? 약속을 왜 하냐면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meet someone인데요. 여러분 이제 친구랑 만날 때 meet friends만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단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meet 뒤에다가 up with를 붙일 수 있어요. meet up with 누구? Hey, let's meet up.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친구와 만나다 meet up with friends 이렇게요. 그런데 친구랑 만나려면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get in touch with 누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do you get in touch with your friends or family라고 나오면서 make phone calls, 통화를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text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make an appointment, make phone calls, 연락을 하다 get in touch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 카테고리는 기술 관련입니다. 기술 정말 빈출이고 관련된 주제들이 많은데요. 자, 먼저 기술 관련 키워드부터 배워보시면 이 technology가 원래 s를 붙여서 technologies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신기술 종류, 그러니까 이렇게 type이나 kind랑 같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a new kind of technology or new type of technology. 그냥 new technology 말고 kind나 type를 넣어보세요. A new kind of technology.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희 나라에서 인기 있는 기술을 얘기해봐 라고 한다면 그냥 popular technology 말고 이번에는 그 piece, 우리 가구를 말할 때도 piece of furniture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piece를 붙여서 말할 수도 있거든요. A popular piece of technology or a popular type, kind of technology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기술하면 또 기술 장비 아닙니까? 장비, 기기, device, device, 기술 장비, a technological device, technological device. 또한 그 경험 문제가 나오면 technological problem을 물어볼 수 있어요. 기술적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나요? 그 다음 주제는 띠리링 전화기입니다. 여러분 전화기 하면 우리는 사실 스마트폰을 떠올리시는데요. 스마트폰 말고 그냥 phone or cell phone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먼저 Tell me about your current home. 네가 현재 사용하는 폰에 대해서 얘기해봐 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 현재 폰은 my current phone. 폰을 사용하다 use a phone, use a phone. 그리고 폰을 새로 산다라면 buy a new phone. 자, 스마트폰이라고 해볼까요? buy a new smartphone. 스마트 말고 smart, smartphone. 뿐만 아니라 cellphone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buy a new cell phone. 자,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차원 있게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과 같이 묘사를 할 수 있는데요. 필수품은 그 necessary라는 단어에서 necessity라는 명사로 a necessity of our lives,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됩니다.
여러분 해볼까요? Necessity of our lives. 왜요? 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Do everything on a cell phone. 여러분, 폰으로이기 때문에 on a cell phone을 넣어보세요. Do everything on a cell phone. 그래서 즉, 카메라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이 폰은 모든 게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 all-in-one device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all, on을 붙여볼게요. An all-in-one device. 내 폰은 My phone is an all-in-one device 라고 하면 멋지게 들리겠죠? 그 다음 주제는 인터넷입니다. Your favorite website. Tell me about your favorite website. 인터넷 서핑이라는 주제에서 좋아하는 웹사이트를 물어볼 수 있어요. 웹사이트를 들어간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Visit, 마치 장소처럼 Visit a website. Visit a website. 여러분 인터넷을 접속하는 얘기는 일단 필수 동사 3가지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Surf the internet, use the internet. 자, 2가지 surf the 발음 주의해보세요. Surf the internet, use the internet. 자, 난이도를 올릴게요. 그 인터넷에 접속이 띵 되는 느낌은 get access to the internet. 근데 어디로 여러분 인터넷 접속하세요? 우리 실시간 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on my phone까지 붙이면 더 길어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Get access to the internet on my phone. 그래서 여러분 폰으로 모든 걸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do 땡땡땡 online. 그래서 그 무얼 합니다. online. do 땡땡땡 on the internet. 그래서 여러분은 online과 on the internet을 외워보세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요 인터넷으로. Listen to music on the internet 이 되겠고요. 음식도 사요. Buy food on the internet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주제는 산업 및 회사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듯 하면서도 이것도 상당히 빈출 주제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A major industry or company in your country를 물어볼 수 있어요. Major industry, 산업 혹은 or company in your country. 여러분 발음 좀 주의해 볼까요? company보다는 company, company. 자, 그러면 a major company in my country 하면서 우리가 하나를 이제 골라서 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major 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막 점도 유망하고 막 완전 성장하고 정말 biggest 하다라고 말할 때 단어 2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promising 산업. 그러니까 뭔가 우리 그 전자기기나 이제 그런 다양한 IT 쪽에 또 산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참으로 a promising industry다. 또 막 성장하고 있어요. rising industry.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많고 많은 회사와 산업들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얘기하는 거라면 one of the most promising companies라고 할 수 있어요. 자, paraphrase 한번 더 해볼까요? 그 major이라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major한 컴퍼니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one of the most major companies 우리나라에서 in my country가 되겠죠? 여러분 이 회사와 산업은 같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정답은 electronics industry입니다. The electronics industry. 왜냐면요, 우리 위에서 지금 스마트폰이나 기술, 전자기기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 얘기를 하시면 상당히 할 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돌발 주제 여러 가지를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주제별 키워드를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주제별 키워드, 정말 매우 중요, 핵심, 필수 표현들이니까요. 시험장에서 문제로 나오면 듣고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또 내 답변에 넣어 말할 땐 그 버벅거림이 없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소리내어 많이 따라 말해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subscribe our channel and
like this video and I'll see you in my next video. Bye! Hello everyone! 언제나 오픽의 제나입니다. 여러분, 돌발 주제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워낙 돌발 주제들이 방대하고 또 돌발 주제는 매번 시험장에서 랜덤하게 골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주 간략히라도 할 말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오픽 돌발 주제 준비 과정을 한결 수월하게 도와드릴 시간이에요. 먼저 그 수많은 돌발 주제를 비슷한 카테고리별로 묶어볼 거고요. 그 다음은 각 카테고리에서 빈출인 돌발 주제를 골라서 3콤보 기출 유형 문제 세트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돌발 주제 문제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답변의 흐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언제나 오픽을 검색하세요. 자, 먼저 오픽의 돌발 주제 개수는 20개가 넘습니다. 정말 많고 많은 주제들이 있죠. 하지만 단기간에 목표 달성하시는 분들이 그 20개가 넘는 그 모든 돌발 주제의 답변을 모두 암기해서 준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비슷한 주제들끼리 묶어서 또 유형별로 할 말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리하여 돌발 주제를 5개의 그룹으로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휴일 관련 그룹이에요. 관련 주제에는 지형 및 야외 활동, 자유시간, 명절, 휴가, 모임 및 기념일, 약속 및 예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사는 곳입니다. 관련 주제에는 가구, 가전제품, 집안일, 재활용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기술 관련 카테고리, 기술 및 장비, 전화기, 인터넷 서핑, 산업 및 회사가 있고요. 네 번째 카테고리는 장소 관련입니다. 음식점, 은행, 호텔, 그리고 대중교통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 카테고리는 건강입니다. 건강 음식 및 식사, 식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금 전 소개해드린 돌발 주제 카테고리에서 빈출 돌발 주제를 하나씩 골라서 또 기출 유형 3콤보 문제 세트를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각각의 문제에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답변 흐름도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휴일 관련 카테고리에서는 휴일, holiday 문제 3콤보 살펴볼게요. 1번 문제는 What is the biggest holiday in your country? 너희 나라의 가장 큰 휴일이 뭐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먼저 휴일이 많아요. There are so many holidays in my country 하면서 그 다양한 명절 이름들을 나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New Year's Day, Thanksgiving, Christmas 나열하시면서 아주 간단히라도 하나를 골라서 Let me tell you about New Year's Day. Let me tell you about 추석, Korean Thanksgiving 하시면서요. 짧게 5문장 정도라도 꼭 할 말을 서론에 만들어주세요. 2번 문제는 Tell me about what people usually do on that holiday. 사람들이 보통 그 휴일에 무엇을 하니? 사람들이 휴일에 하는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이와 같이 활동 및 경향 문제 유형이 잘 출제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도저히 하실 말이 없다면 나의 경우에는 이런 걸 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in my case, as for me, I do 땡땡땡 on Christmas or on 추석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꼭 명절이라는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이 설문조지에서 준비하시는 다른 이야기들 있죠. 친구를 만나서 공원을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명절 활동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제는 Tell me about your memorable holiday experience during a holiday. 너의 기억에 남는 휴일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 혹은 Tell me about your holiday experience as a child. 어릴 적 휴일 경험에 대해 묘사해봐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세 번째 문제에서는 보통 과거 경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과거 시제를 잘 사용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주의해서 말해주셔야 돼요. 이와 같은 휴일 경험 문제는 또한 설문주제에서 준비하시는 다른 경험 스토리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해변 가기나 캠핑 가기를 고르신 분들이라면 지난 명절에 Last New Year's Day,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하면서 그 설문주제 경험을 명절에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집에서 보낸 휴가라는 설문주제가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집에서 보낸 휴가 경험을 이렇게 명절 경험에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사는 곳 카테고리예요. 가구, furniture 문제 3콤보를 살펴볼게요. 1번 문제는
What kind of furniture do you have at home? 너희 집에는 어떤 가구가 있니? 그리고 What is your favorite piece of furniture? 너가 좋아하는 가구는 뭐니? 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가구를 묘사해야 되는 문제고요. 좋아하는 가구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가구 주제는 설문 주제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고르셔야 하는 사는 곳, 집 묘사 답변과 함께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이 좀 크지 않은 작은 집이에요. 집이 작다 보니까 가구가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구를 애초에 많다고 보다는 좀 많이 없다. I live in a small apartment, so I don't have a lot of furniture. 이렇게 해서 아주 간략히라도 가구가 뭐 있다 정도는 준비해 보시고요. 좋아하는 가구를 만드실 거라면 문제에서 물어본 그 단어 그대로 My favorite piece of furniture is this 하고 간략히 그 가구가 왜 좋은지 이야기도 정리를 미리 해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2번 문제는 I'd like to know about the furniture you had when you were young. Tell me how they are different from the furniture you have now. 네가 어릴 적 가지고 있던 가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지금 가지고 있는 가구와 어떻게 다른지 How are they different를 물어보는 문제이죠. 즉, 과거에 쓰던 가구와 현재 쓰는 가구를 비교하라는 문제인 건데요. 사실 이와 같은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 문제는 정말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꼭 많이 또 현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탄탄하게 비교하셔야만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의 추천은 과거에 살던 집이나 과거의 그 가구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전이라 it's a long time ago. Yeah, I don't even remember. 하면서 여러분이 가구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족과 큰 집에 살았거든요. 하면서 간단히 그 가구 종류를 나열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과거 시제는 주의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뭐 in the past, when I was young, I used to live in a large or big house. 큰 집에 살곤 했다. 그래서 가구도 많았다. We had a lot of furniture 하고 가구를 몇 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현재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과거 이야기할 때 과거 시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현재 가구 이야기로 넘어갈 때는 그런데 지금은 but now, 뭐 at present 하면서 그 과거에서 현재로 흐름을 전환하는 연결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구 3번 문제는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had a problem with your furniture or appliance. 가구나 가정과 관련해서 겪은 문제의 경험에 대해 말해줘 라는 문제이죠. 추가적으로 How did you solve or how did you deal with the problem?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혹은 대처했는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 과거 경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가구, 가전, 기술, 기기 관련 경험 묘사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따라서 간단히라도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를테면 몇 년 전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전화기를 쓰고 있었는데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It didn't turn on. 이제 그래서 뭔가 내가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stopped working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뭐 내가 repairman에게 가져갔다. 혹은 새로 샀다. I bought a new one. 그러니까 뭔가 그런 짧아도 시나리오가 있는 걸 준비하시는 것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넘기는 것보다는 고득점을 따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관련 카테고리예요. Technology. Technology 문제 3콤보 살펴볼게요. 1번 문제는 What is a popular technology in your country? 너희 나라에서 인기 있는 기술이 뭐니? 라는 문제예요. 추가적으로 What is it used for? 그 기술은 무엇에 사용되니? 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기술, 기기, 장비 관련 문제에서의 답변은 전화기, phone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여러분의 일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기기로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설문 주제의 답변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고르신다면 음악은 with my phone으로 듣는다고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영화도 with my phone으로 본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공원 가기나 또 이렇게 뭐 운동하는 걸 고르시는 분들은 while walking, while jogging, while working, 운동하면서도 이 전화기를 가지고 또 음악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이렇게 기기 같은 경우에는 I'd like to talk about phones or I'd like to talk about smartphones 혹은 mobile phones 할 수 있고요. 많은 이야기를 설문 주제에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번 문제는 How has the technology you use changed over the years? And how is it different from today?
너가 사용하는 기술이 지난 몇 년간 over the years 어떻게 변화해왔니? 오늘날과 어떻게 다르니? How is it different? 라는 문제죠. 즉, 과거와 현재의 기술을 비교하라는 문제인데요. 하나의 기술을 골라서 그게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변화해온 방식을 묘사하라는 문제예요. 참으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사실 조금 전 살펴본 가구의 2번 문제와 동일한 유형인데요. 과거와 현재 비교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이야기는 좀 짧게 그리고 현재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기술을 전화기로 고르신다면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적에 전화기가 없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I didn't even have a phone. Yeah, I didn't have a cell phone 해서 뭐 음악을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들을 수도 없었고 그런 얘기를 짧게 하고 그러나 지금은 I can do everything with my phone. 지금은 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모든 functions가 들어가가지고 폰이라는 게 참 만능 통합 기기잖아요. all-in-one device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3번 문제는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had a problem related to technology. 기술 관련해서 문제를 겪었던 때에 대해서 말해줘. 혹은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had a trouble while using a piece of technology. 기술을 사용하던 중 문제점을 겪었던 때를 말해줘 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 가구 문제의 3번 경험 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과거 경험을 물어보는 문제죠. 여러분 과거 경험 묘사는 빈출이에요. 아마 반드시 여러분이 받으시게 되고요. 과거 시제를 잘 사용하는지 그 시제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고득점을 목표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경험을 그냥 없다. I don't have an experience like that 이렇게 하고 넘기기보다는 좀 짧고 굵게라도 꼭 육하원칙의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가구 이야기, 가전 얘기처럼 뭐 폰이 갑자기 작동을 안 했다. 아 너무 오래됐던 모양이야. Yeah, it was a very old phone. It didn't work. It stopped working. So 내가 I bought a new phone. I bought a new 땡땡땡 모델 이름까지 넣으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 카테고리는 장소 카테고리고요. 음식점, restaurant 문제 3콤보 살펴볼게요. 1번 문제는 Tell me about a restaurant you often visit. 너가 자주 가는 음식점에 대해 묘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그 음식점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메뉴가 있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음식점이 어디였더라?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생각할 시간 좀 주실래요? 뭐 이런 멘트도 준비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정해 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름은 뭐 예를 들면 Jenna's Kitchen이라는 곳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 Jenna's Kitchen이 내 집 근처에 있는데 그 음식점이 막 맛있는 피자를 팔아. They serve really good pizza. 이런 식으로 짧고 굵게 이름, 어디, 뭐 어떤 메뉴를 판다.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문제는 Can you tell me about a restaurant you went to recently? 너가 최근에 갔던 음식점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니? 그리고 추가적으로 What was their menu? And what did you eat there? 혹은 추가적으로 Who did you go with? 누구랑 갔니? 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메뉴? 뭘 먹었니? 누구랑 갔니?를 물어보는 음식점에서의 최근 경험 문제입니다. 자, 1번에서 여러분이 말한 그 Jenna's Kitchen 같은 그 음식점을 다시 얘기해도 좋아요. 내가 이전 질문에서 말했지? The restaurant I talked about in the previous question. 그 음식점에 내가 사실 지난주에 갔었거든? 내가 언제 갔지? 지난주, last Saturday. 누구랑 갔어? With my best friend. 그래서 뭘 먹었고, 뭘 주문했어? We ate. And we ordered, we drank 이렇게 정확한 과거 시제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길지 않더라도 그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으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미리 정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번 문제는 I'd like to know about a restaurant you used to eat out as a child. 너가 어릴 적 외식하곤 했던 음식점에 대해 알고 싶어 라는 문제인데요. 2번에 이어 3번에서도 이렇게 과거 경험 문제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릴 적 갔던 음식점이라 Oh my god,
gosh, that's a long time ago. Gosh. 자, 참으로 오래전이라서 조금 지금 좀 짜잉을 내고 있어요. 대박, 너무 오래전이라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 I don't even know, I don't even remember. 몇 년 전이야, 20년 전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시험장에서 시간을 좀 끌어보시고 사실 진짜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서는 솔직하게 I have no idea. I don't remember the restaurant I used to go as a child. So 괜찮다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다른 음식점 얘기해줘도 될까?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시곤 했던 그 뭐 패스트푸드 음식점 있죠. 뭐 M사라던가 뭐 B사라던가 뭔가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뭐 버거를 먹곤 했다. 정말 맛있었다. 그런 얘기 5문장에서 10문장까지라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카테고리는 건강입니다. 건강, health 관련 문제 3콤보 살펴볼게요. 1번 문제는 Tell me about a healthy person you know. 네가 아는 건강한 사람에 대해 묘사해봐.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건강하게 만드니? 와 같은 문제예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을 묘사하라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설문 주제에서도 누구와 뭘 했니? 그러니까 휴가를 집에서 보냈는데 누구를 초대해서 누구와 같이 보냈니? 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픽 시나리오에 그 등장하는 그 인물이 한두 명 있으면 좋아요. 모든 걸 alone 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와 함께 운동을 자주 가는 그 동네 친구, neighbor, 또 나와 영화도 보고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 my best friend Jenna.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러한 느낌의 그런 친구를 건강한 사람 답변에 이제 넣는 거예요. 설문 주제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답하면 좋으니까요. he나 she니까 he나 she 얘기할 때 동사에 s 붙여서 답변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He likes to work out. He eats healthy. 이런 이야기를 운동과 음식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시는 거예요. 2번 문제는 Tell me what you do to stay healthy. 너는 건강 유지를 위해 뭘 하니? What you do. 너가 무엇을 하는지 얘기해줘. To stay healthy.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요. 설문 주제에서 운동 관련 주제를 고르시는 분들 그 주제 내용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현장 강의에서는 뭐 걷기라던가 조깅, 또 요가와 같은 주제도 고르고요. 공원 가는 것도 골라요. 그 활동 이야기를 건강 유지 활동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 유지를 위해서 공원에 가. I go to the park. I try. 가려고 노력을 하고 가서 막 좀 산책도 하려고 노력을 하죠. I try to take a walk, 뭐 workout at the park, 뭐 try and do yoga 이런 이야기를 추가해 보시고 음식 이야기를 추가하셔도 좋죠. 그런 분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얘기 관련 키워드를 준비하셔야 돼요. So eat healthy, 건강하게 먹다 외에도 뭐 have a balanced diet, 균형 잡힌 식단을 가지고 뭐 lots of vegetables and fruits, 뭐 채소, 과일도 많이 먹고 그런 이야기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I'd like to know about something you've tried for your health that was effective. 네가 건강을 위해 시도해봤던 효과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과거에 건강을 위해서 시도해 본 거, 근데 그게 effective, 효과적이었던 거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문제예요.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문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문제라는 점 예측하셨나요? 이와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로 설문 주제 이야기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공원 가는 얘기, 운동하는 얘기를 고르셨던 분들, 내가 최근에 공원에 갔던 이야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설문 주제 경험을 돌발 주제 경험에 어떻게든 연결하시는 게 가장 시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 내가 운동을 고르지 않는다라는 분들이라면 건강 관련해서 내가 뭘 해봤고 내가 살이 빠졌다. I've lost some weight. I've become healthier.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로 have become 몸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고득점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돌발 주제 여러 가지를 5가지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빈출 돌발 주제의 3콤보 문제 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 하나의 주제에서 3문제가 연달아 출제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미리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시고 각 문제에서 뭐라고 답변할지 미리 그 답변의 흐름을 짧게라도 브레인스토밍 간단하게 정리해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오픽 목표 달성 응원할게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도 언제나 제나와 오픽하세요. 바이! Hello everyone! 여러분의 오픽 공부에 언제나 힘이 되어드릴 제나 그리고 Michaela. 애나 입니다. 이번 언제나 오픽 영상에서는 애나와 미켈라를 다시 만나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빈출 돌발 문제를 시켜보려 하는데요. 한국어로 답해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본격적인 시작 전 subscribe, like, and comment. Are you ready? So, welcome back. And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having me. So today I'm gonna ask you a very random, unexpected question. Oh, okay, I'm ready. If you want to listen to the question one more time, you can say replay. Okay. And if you have no idea about this question or this topic, you can just be honest and say something else or do whatever you want. Okay. Yeah. So here's a question. Can you tell me about one of the major industries or companies in your country? How has this industry or company achieved such a high level of success? Please describe in details. Wow,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but it definitely has me thinking. I would say one of the largest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where I'm from, would probably be Amazon. Now, Amazon started ear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other industries in our country. They started early online, distributing out products. I believe they first started with books. They were a bookseller to people in the country, and they slowly acquired a variety of items, household items, just items every day that we would need, similar to maybe Coupang. And then slowly build momentum as people who lived in more rural areas or city areas who were either busy or too far needed to receive those items. And they've built success through a variety of ways. One being the first company to really launch off from that standpoint. They also have really figured out the system of their workers getting products shipped and out of their distributor really quickly. And they also have worked on their customer service as well, though they have issues like every other country regarding their industry. Yeah, that was really long. That was like really detailed. Yeah, I got some information about Amazon. Wow,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but it definitely has me thinking. I would say one of the largest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where I'm from, would probably be Amazon. They started early online, distributing out products. I believe they first started with books. And they've built success through a variety of ways. One being the first company to really launch off from that standpoint. They also have really figured out the system of their workers getting products shipped and out of their distributor really quickly. Wow, okay. You weren't joking. It is a really hard question. I guess
if I think about one of the biggest companies in America, it would have to be Google. Google is a huge, huge company. Pretty much affects almost everything we do nowadays. It's hard to say when it really took over the industry, but probably just slowly over time, it started with the search engine and we got more and more dependent on internet. And then Google Chrome came out and then they started going into phones and they started going into computers and things like that. And I just think they've dominated the industry a lot. Pretty much. Yes, that was so good. Google. Yes. That was a hard question, right? It was very difficult, yes. So, what did you think about your answer? I mean, are you satisfied? I mean, it didn't sound super academic, in my opinion, but it was all right. I think it was great. Oh, thank you. I especially like the beginning part, like, ooh, you're joking. Yeah. You're joking. Wow. Okay. You weren't joking. It is a really hard question. I guess if I think about one of the biggest companies in America, it would have to be Google. And then Google Chrome came out, and then they started going into phones, and they started going into computers and things like that. So, what did you think? Wasn't it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Yeah, I would definitely say it's difficult because I had to think about like the largest company in my country. There are already so many in America, and then narrowing it down to one, I felt like I had to talk about the history of it and also where it is currently. And that company specifically has a lot of positive and negative and Yeah. big history. So, if you were to skip this question, what would you say to the interviewer? If I were to skip it? Yeah. What do you mean? Like, you could say, like, "Oh, I have never thought about this. I don't know what to say." And could I just, like,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I would probably say that I'm not much of an industry-focused person. Industry-focused person. Yeah, I don't really know much about that, which is true. I don't focus most on that. I just know big company names, but I don't know a lot about them in detail. So, big company names는 모르지만 still you tried and Yes. that was great. I probably would say I don't know enough about this topic, and it's probably best if I don't speak on it just so I don't offend someone or just so I don't misinform. So could we possibly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Okay, so could we possibly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That is the sign of a nervous talker, of someone who wants to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okay. So maybe someone confident would be saying, no, let's not talk about that and let's move on. So let's not talk about that and let's move on Yeah, to so- the next question. My another question is, what's your favorite Korean company? Or like, which one do you know? I guess, I know a lot of Korean companies. My favorite right now, I guess, would have to be Samsung. Samsung, Yeah, Samsung. Samsung, yeah. So do you have a Samsung product? I have the Note phone, the Galaxy Note phone. okay. Yeah. So I really enjoy using it. So probably they're my favorite company at the moment, even though they're very expensive. They are expensive, but they are easy to use. And Yeah, definitely. I like their quality, especially their camera quality is Camera. very good. I know so many. Oh my gosh. I really like Coupang. Coupang? I Favorite? use it every day. I love it. I just moved my apartment and I completely furnished my house with Coupang. And I would go on Onoro Jeep
오늘의 집. 오늘의 집. I would go on that app, look up all the stuff, and then go over to Coupang and buy it because it was easier. I see. So, what's one thing that you bought recently from Coupang? I bought groceries. like milk? I bought spinach, I bought ham, cheese, because I know that cheese is hard to find in a lot of, True. like, what are they called? Grocery stores here. It's hard to find cheese here, so I get them on Coupang. Oh, and I get bagels on Coupang as well. Bagels too. Yeah, oh, they're so yummy. So, Anna, what did you think? How was shooting? I loved it. It was a little bit more difficult than last time, but still fun. It was unexpected. Yes, definitely very unexpected question. So, was the question difficult? For me, it was difficult. Yes, it was very difficult. I don't think about those things every day. Right. That's why it's 돌발 질문, unexpected. Every time I shoot with you, it gets easier and easier. You're such an awesome person to shoot with. Oh. Well,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question? It was like super random, right? It was random and it was difficult, but I actually think it'd be really useful because there's a lot more detail and a lot more high language in there. Yeah.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maybe would happen in business language or communication in the US or in Korea if there was a cross-cultural communication. Right. Or probably maybe like actual job interview. Absolutely, 100%. 여러분, 네이티브라서 막연히 잘한다, 멋지다라기보단 사실 외운 게 아니고 또 외운 티가 안 나서 더욱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막연히 달달 외우기보단 마음에 드는 문장, 또 잘 와닿는 문장, 발음이 좀 잘 되는 문장들을 몇 가지 골라서 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조금 전 화면에 자막으로 본 미국인들의 답변에서 몇 가지 문장을 노트해 보시고요. 다시 들어보시면서 쉐도잉으로 따라 말하기 연습을 하면 더욱 효율적인 연습이 되겠죠? 언제나 오픽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언제나 죄나 그리고 Michaela와 Anna와 오픽하세요. 바이바이! Hello everyone! 언제나 오픽의 제나입니다. 오늘은 고득점 IH 그리고 만점 AL을 목표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난이도 5를 골랐을 때 출제될 수 있는 가장 고난이도 유형인 이슈 문제를 준비해보려 합니다. 이슈 문제 유형은 설문 주제에서도 돌발 주제에서도 출제될 수 있어요. 반드시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출제되는 경우라면 한국어로도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언제나 오픽 영상에서는 그 어떤 주제에서 이슈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고요. 빈출 이슈형 문제 예시를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답변 가이드와 문장 표현도 배워볼게요. 먼저 이슈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난이도 5를 골랐을 경우 간혹 15문제 중에 마지막 부분 14, 15번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문제를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나올 때도 있고요. 주제에 따라서는 한국어로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보통 땡땡 관련 뉴스를 읽거나 본 적이 있니? 또 땡땡 관련 이슈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묻고요.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점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슈 문제 유형은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설문 주제에서도 출제되는 주제가 몇 가지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돌발 주제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제와 문제 예시를 3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설문 주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이슈 유형 주제와 문제입니다. 설문 주제에서 공원을 고르면 공공공원 관련 이슈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Tell me about one of the issues the public parks are faced with these days. 영화 보기를 고르면 영화 배우 관련 이슈 문제. Tell me about the actor who was in the news because of some issues. What was the issue about? 국내 여행을 고르면 여행 관련 이슈 문제. What are some issues or concerns people have regarding traveling? 자, 이번엔 돌발 주제 빈출 이슈 유형 문제를 5가지 예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휴일 관련 이슈 문제. What are some issues or concerns people have related to holidays? 건강 관련 이슈 문제. I'd like to know about some issues or concerns related to our health in the news. 인터넷 관련 이슈 문제. What are some issues or problems people talk about related to the internet?
재활용 관련 이슈 문제. Tell me about something that you have read or watched about recycling in the news. 주변 국가 관련 이슈 문제. I'd like to know about the news you read or watched about your neighboring country. What was the issue about? 자,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issues, 또 problems, 문제, concerns, 우려나 걱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그 주제에 대한 이슈를 깊게, 세세하게 잘 설명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랍니다. 내용의 깊이가 없는 좀 짧은 답변이어도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막힘없이 할 말이 있으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간단히라도 해당 주제별 이슈 묘사 답변을 준비하신다면 이와 같이 말해보세요. I remember watching the news about 땡땡. 주제 땡땡 관련 뉴스를 본 기억이 나요 하고 시작할 수 있고요. The news was about 땡땡. 또 news was about ing. 그 뉴스는 땡땡 그 뭐에 관한 거였어요 라고 주제 소개할 수 있고요. I thought it was such a serious problem.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such a serious problem. I'm not sure what to do about this, but I know this is a serious problem we need to address.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건 알고 있어요. 꼭 해당 주제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주제와 관련된 다른 걸 얘기해 볼게 라고 하고 또 준비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답변을 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라면 혹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면 그 솔직하게 이 주제 관련 이슈가 떠오르지 않는다, 모른다 라고 하고 점수를 따는 멘트 준비하시면 좋겠죠? 에바, 나 이 주제 관련 이슈는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 Eva, I can't think of any issues related to this topic. 실은 요즘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 왜냐면 요즘 정말 바빴거든. Actually, I don't have much time to watch the news these days because I've been busy lately. I've been very busy lately. 여러분 연기하셔야겠죠? I've been so busy lately. 그리고 솔직히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아예 없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조금 전에 여러분 재활용 관련 이슈 문제 같은 것도 보셨잖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And honestly, I haven't thought about this topic at all. At all.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그냥 넘겨도 될까요? Well, I really have no idea, so can I just skip this question? 하고 넘긴다고 부탁을 하는 거죠. 혹은 다른 이야기를 하실 거라면 그래서 정말 잘 모르겠는데 관련된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될까? Well, I really have no idea, so can I just talk about something related? Something related이 관련된 다른 것이 되겠죠? Maybe I can tell you about 땡땡 instead. 아마도 내가 땡땡에 대해서 대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I can tell you about 무엇 instead 하고 다른 이야기를 간단히 하셔도 좋겠죠?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IH에서 AL을 대비하는 난이도 5 마지막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이슈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답변 예시 문장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시험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연기 많이 연습하셔서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등급 꼭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언제나 제나와 오픽하세요. 바이!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고 가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실 땐 댓글로 질문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다 달아드릴게요.